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탄원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탄원서를 내면 도움이 되나요? 이런 거를 물어보시기도 하고, 탄원서를 한 장도 못 냈습니다. 지난 심급에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탄원서를 좀 많이 내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내가 주변에 부탁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혹은 범죄 혐의를 받아서 지금 재판 중이다라는 걸 주변에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내가 탄원서를 부탁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런데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탄원서를 받는 게 도움이 되느냐, 받아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최근에 어제 제 지인이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지인이 형사재판을 받게 됐나 봐. 자, 그러니까 탄원서를 쓰고 싶은 거지. 탄원서를 써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한테 어떻게 하면 탄원서를 좀 잘 쓸 수 있느냐, 좀 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탄원서라는 건 내나 안 내나 저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잘 쓰는 팁? 잘 쓰는 팁이 뭐가 있나요? 그냥 저는 진솔하게 쓰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쓴다면 판사님한테 정말로 진솔하게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인데 그 사람이 참 이런 훌륭한 면이 있으니 좀 선처를 해달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아니면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거면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좀 살펴봐 달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일단 탄원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람이래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인 혹은 우리 가족이 지금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혹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판사님 앞에 딱 서 있어. 자, 그럼 판사님이 이 친구를 좋게 볼까요? 안 좋게 볼까요? 아이, 범죄자 시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혹여라도 선입견을, 물론 우리 훌륭하신 판사님께서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지는 않으시겠지만 이 친구가 이런 사실 착한 친구였다. 이런 봉사활동도 하고 정말 주변에 약자들 이런 친구들을 항상 보살펴 주면서 살아온 사람이다. 이런 거를 그냥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지. 사실 탄원서는 증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요. 탄원서가 있다고 해서 판사가 얘 무죄인 것 같아, 얘 너무 착한 애였던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증거,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탄원서를 막 써서 탄원서가 진짜 도움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가족분들이 증거가 막 다 있어. 예를 들자면 강제추행이고 걔를 막 만지는 CCTV도 있고 하는데 피해자가 나쁜 아이여서 얘를 이랬고 우리 아들이 여자애를 만졌을 리가 없고 얘는 그런 걸 평소에다가 굉장히 불순하게 생각했다는 애입니다. 그래서 막 써가지고 낸 탄원서가 진짜 이만큼 있는 거예요. 제가 선임하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이제 진행됐던 거였는데, 나 그거 보고 진짜 낯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런 걸 냈다고? 증거에 너무 빼박인데, 그걸 보면은 판사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집 부모가 문제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뭔가 객관적으로 상황 파악도 전혀 안 되고 자기 아들만 감싸고, 아들이 잘못을 했으면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뭔가 교화를 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모부터가 문제네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저 같으면 굉장히 냉담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감싸고 도는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런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가끔 탄원서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지인이 재판을 받게 되거나, 특히 변호사들도 재판 받을 일이 좀 있거든요. 아니면 수사를 받거나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변호인이 되어주지 않는 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뭐야? 탄원서 써주는 것밖에 없잖아.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내 친구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내가 그냥 진솔하게, 판사님 저는 이런 사람인데요, 이 친구는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친구예요. 비록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주변에 이 친구를 믿고 의지하는 친구들도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번 일을 좀 잘 이겨내고 사회에서 다시금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좀 선처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 지인이 탄원서 어떻게 쓰냐 막 이렇게 물어봐서 저는 정말로 샘플을 보여드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샘플을 보여주면 사람이, 저도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무튼 뭐라든지 뭔가 아니면은 무슨 자문 양식 같은 거라도 샘플을 한번 보면 최대한 그거의 양식에 맞춰서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 영상 링크에 아주 최소한의 양식,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런 거 말고 사건 번호 적어야 되고요. 타이틀은 탄원서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조금 더 크게 적으시는 게 좋겠고, 이런 거는 제가 블로그로 주소를 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그냥 참고해서 보시되, 내용은요 정말 그냥 진솔하고 정중하게 써서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지인의 탄원서를 쓰면서 그 친구가 이제 주폭을 한 사건이었는데, 이 친구가 원래 성격이 좀 괴팍해요, 판사님. 이런 식으로도 썼어요. 물론, 합니다. 솔직히 괴팍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막 적었어. 되게 솔직한 얘기잖아요. 되게 예쁜 말만 적고, 얘 살면서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고, 평소에도, 술 마시면 진상 떨고 했으니까 주폭을 했지. 아무런 잘못을 안 한 애가 그랬겠어요? 자, 평소에 운전을 하면서 과격하게 운전을 안 한 친구가 갑자기 막 사람 치고 하겠어요? 자, 그럴 일은 없잖아요. 얘는 정말로 바른 운전 생활을 하면서 살았다. 그랬을 수는 있겠지. 네가 아는 한. 근데 얘가 그러니까 난폭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전이라는 건 실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해도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제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잘못된 성향이 분명히 이 사건에서 보여. 그러면 저 같으면 이 친구가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는데? 난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그거는 얘를 잘 모르는 애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를 잘 아니까 걔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판사님. 그래도 이렇게까지 누구한테 해를 끼치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제가 그때 말렸어요. 너 앞으로 이러면 너 진짜 사람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혼을 한번 냈었어야 되는데 정말 좀 후회가 됩니다. 앞으로 제가 이 친구 난폭 운전 못하게 할게요. 혹은 술 못 마시게 할게요. 그리고 요새 진짜 반성하면서, 자기 이제 운전대도 안 잡더라고요. 혹은 진짜 맥주 한 모금도 안 먹더라고요. 판사님.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얘가 되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들잖아요. 그쵸? 그런 식의 진솔한 얘기가 들어가야지, 아무나 그냥 하는 말. 하면 저도 사실 읽기 싫더라고. 그러니까 어디서 구했는지, 어딨지? 존경하는 재판장님으로 다 시작해요. 이 양식을 일단 인터넷에 도는 걸 보면. 그리고 나 제일 싫은 거 이런 거야. 불철주야, 노고가 있으신데, 이런 거. 판사님, 매사에 이런, 일을 매일 처리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런 게 있다든지. 아이고, 전 이런 말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만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사건을 하다 보면 이쪽 탄원서도 읽게 되고 저쪽 탄원서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구태의연한 소리만 그냥 막 적어서 내는 거 있어. 그러면 저도 마음이 안 열려요. 적어도 사람한테 보내는 서면이면 좀 진정성이 느껴지거나 혹은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 친구가 원래 좀 괴팍한 면이 있기는 했습니다, 판사님. 이럴 때 웃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도 알았구만,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근데요, 제가 그 이후에 이제 달라진 모습, 이런 걸 이제 쭉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제가 그 탄원서 어떻게 써? 라고 물어본 제 지인한테 그랬습니다. 자,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판사인데 어떤 탄원서를 읽을 때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질까요? 어떤 탄원서가 눈에 읽힐까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뻔하고 내가 오늘도 탄원서 한 20장 들어왔는데 존경하는 재판장님 얼마나 바쁜 여름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뭔가 이런 것은 그래, 노고 많다. 네가 이걸 내가지고 이걸 읽는 게 또 나도 노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냥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뭐냐. 내가 내 친구가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정말 마음이 아팠다.
이 친구가 사실은 이런 공소장을 받아보시면 당연히 이 친구가 평소에 행실이 어땠을지,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주변에 좀 해를 끼치면서 다닌 친구는 아니었는지 좀 의심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을 것 같다. 되게 진솔하게, 내가 정중하면서도 정말 그냥 아는 형한테 보내듯이, 형, 사실 걔 한 번만 좀 어떻게 좀 선조해주면 안 될까, 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저는 그렇게 진솔하게 쓰는 거를 좋은 탄원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들, 이제 부모님들이 아들이나 딸이 문제가 생겼을 때 탄원서를 쓴다거나 하면 샘플을 보여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여드리지 않아요. 내용을 보여드리지 않고, 정말 판사님한테 호소를 한번 해보세요. 진지하게. 그러면 오히려 굉장히 좋은 글들이 나와요. 제가 보면서 진짜 마음이 막 뭉클해질 정도로. 본인밖에 모르는 가정사 있잖아요. 제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어서 얘가 사실 저희와 같이 생활을 하지 못했었고, 어땠었는데 저땠고, 그때 참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서 부모님이, 아이를 잘 돌보지를 못해서 그때 아이가 참 많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뭔가 되게 진솔한 얘기. 정말 살면서 그런 편지 쓸 일 잘 없잖아요. 그런 거를 너무 길면 또 판사가 힘들겠지, 읽는 게. 그냥 좀 진솔하게, 마음이 좀 따끔따끔한, 꼭 무슨 슬픈 얘기를 적으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도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사회적 유대관계가 굉장히 원만하고 좋다, 이런 내용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뭔가 좀 선도할 만한 주변에 좋은 지인들이 있구나, 주변에 좋은 가족 혹은 친구들이 있구나 라는 점도 이 친구를 뭔가 용서를 할 때 선처를 하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요소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의 주장을 해야 되고, 애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우리 아들이 잘못했을 리가 없어, 몰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고, 제가 그래서 굉장히 혼을 냈고, 혹은 이러면 안 된다고 정말 주의를 줬다. 그리고 내가 잘못 가르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뭔가 이렇게 진솔하게 이렇게 적으면 판사도 그래도 나가면 좋은 부모님 밑에서 그분들이 좋은 교육을 하면서 얘를 바로잡아줄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믿음을 좀 줄 수 있는 정도면 좋겠다. 탄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조건 써야겠구나, 가슴을 울리게 써야겠구나, 누구를 대피를 해서라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탄원서 별로 의미 없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지. 탄원서 한 장에 예를 들어서 한 달씩 줄어든다고 치자. 그럼 100장 써서 내지. 탄원서 낸다고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저도 탄원서 쓸 일이 있다고 했죠? 탄원서 왜 써요? 이 친구가 정말로 내가 탄원서를 쓰면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쓰느냐? 아니, 내가 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냥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에 쓰는 거 판사님이 그냥 니나 내나 써놓은 그런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친구와의 에피소드를 하나 적어서 한다면 그냥 그래도 얘기를 들어보실 수는 있고, 이 친구에 대한 어떤 나쁜 사람이라는 눈꺼풀을 하나 벗겨줄 수는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쓰는데, 그러려면 되게 잘 써야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울리는 진지한 얘기를 담는 게 그래도 팁이라면 팁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닌 거는 정말 의미가 없고, 오히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무조건 감싸고 돈다든지 얘가 이럴 리가 없고 피해자 나쁜 이런 식으로 한다? 철퇴를 맞겠지. 철퇴를. 내가 판사여도 나는 전혀 양형에 도움을 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친구를 징역을 줄지 집행유예를 줄지 고민이 됐는데 이 부모가 하는 꼴을 보니까 단기실형이라도 좀 줘야겠다, 좀 집어넣어야지, 이런 집에 들어가가지고 피해자를 원망하고 있으면 2차 가해를 저지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니까. 탄원서는 진솔하게 쓰시되, 내가 판사라면 어떨까? 내가 판사라면 이런 탄원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근데 나는 또 객관화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임한 변호사가 있다면 한번 읽어봐 달라. 내 지인이 이런 탄원서를 썼는데, 혹은 내 가족이 이런 탄원서를 썼는데 내용이 무리가 없을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저는 탄원서를 변호사가 샘플을 주거나 혹은 변호사가 고쳐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쓰는 문장이나 표현들은요, 판사가 봤을 때 딱 알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쓰는 문장이랑 말투는 좀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따뜻하고 뭔가 막 뭐뭐랍니다 막 이렇게 쓰고 싶어도 잘 안 돼요. 특히 이제 정중하게 써야 되는 서면이기 때문에 제가 탄원서 쓴 거를 제 지인한테 샘플로 한번 보여주면서 얘기를 한 게 절대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너무 감이 없다라고 하니까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괜히 제가 쓴 문장 되게 잘 썼겠지, 당연히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너무 막 글이 너무 잘 쓴 것 같은 탄원서야. 그러면 따라 쓰고 싶어지거든. 근데 제가 쓴 문장은 거의 변호인 의견서 수준의 탄원서였어요. 그러니까 그 문장으로 썼다. 그러면 판사가 어떻게 생각해? 너 변호사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변호사가 써줬구만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거 변호사가 써줬구만. 저야 제가 변호사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 변호사입니다 뭐라고 쓰니까 아 그래. 그리고 신분증도 아예 전 변호사 신분증 붙여서 그냥 탄원서 할 때 내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그냥 변호인 의견서 읽듯이 읽으시겠죠. 양형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 정도로 보겠지. 근데 일반인이 변호사처럼 쓴다? 혹은 변호사가 만져준 문장으로 낸다? 그러면 판사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제가 봐도 알아요. 이거 본인이 쓰신 거 아니죠? 라고 제가 생각을 딱 티가 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탄원서를 일단 카톡으로 좀 써서 그러니까 워드를 쳐가지고 저한테 일단 보내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쓰면 안 되는 문장이 들어갈까봐 그러는 거예요. 뭔가 피해자를 탓하거나 전혀 사실관계를 인지를 잘 못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해서 내서 판사 인상 쓰게 할 만한 문장이 혹시 들어갈까봐 한번 써서 보내라고 합니다. 써서 봐. 그러면 전 웬만하면 안 건드려요. 정말 피해자를 공격하는 한두 문장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요 부분은 빼세요 라고 얘기하던지, 아니면은 뭔가 이거는 오히려 독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니면 저는 그냥 다 냅니다. 주술 호응 안 되고요. 맞춤법, 띄어쓰기 다 틀려. 틀리는 게 일반적인 거죠. 우리가 국어 국문학자가 아닌 이상, 변호사나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심지어 변호사도, 판사도 오탈자가 있는데, 당연히 주술 호응 안 되고, 이게 오히려 저는 더 진솔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분이 쓰신 문장을 전 고치지 않아요. 그래야지 그분의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야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이 판사님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탄원서를 대필하자, 반성문을 대필하자, 이런 거 다 쓸데기 없는 거고, 괜히 그 대필하시는 분들 돈벌이만 되는 거니까 부족하더라도 진솔하게, 내가 판사였을 때 이런 걸 읽는다면 그래도 짠한 마음이 좀 들지 않을까? 한 번이라도 기록을 조금 더 살펴봐 주시지 않을까?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써서 내시는 게 나 자신의 마음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당사자인 친구, 또 내 친구가 평소에 나를 이렇게 생각해줬구나, 너무 고맙다 라고 생각해주는 작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야 판사님도 이 친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탄원서를 잘 쓰는 팁, 진솔함, 뭔가 마음을 담은 그런 내용이어야 한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사건 번호나 이런 거는 무조건 써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밑에 링크로 저희 블로그 주소 달아드릴 테니까 그 정도만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지 부분은 내가 내 마음으로 채우시면 됩니다.